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 양유철입니다. 이제 어느덧 8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그 팬데믹이 시작된 지 약 한 1년 반이 넘었죠. 정말 그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는 좀씩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고 또 이제는 뭐 델타 전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이제는 다시 팬데믹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대로 놔둔다 그러면 정말로 그 미국은 물론이고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정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그 9월 6일 노동절 연휴를 전후해서 연 연방에서 지금 그 실업수당을 300불씩 한 주에 300불씩 같이 지원을 해서 주정부의 실업수당과 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중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 복귀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직장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이 연방정부의 300불의 지원금이 끊어져도 각 주마다의 그 실업수당은 달리 지급이 됩니다. 물론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 그 노동절 연휴를 이후에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그 증명이 있어야 아마도 그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보통은 26주 동안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이 원칙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장이 돼서 지급돼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임금이 상승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임금 부담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리테일러는 물론이고 소비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에서 그 발표하기를 작년도 동월 대비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약 한 뭐 5.4%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CPI 즉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정말 1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이 식품점에 가서 뭐 갈비를 사거나 고기를 사려고 하면 몇 번씩 들었다가 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직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좀 돈들이 많이 풀려서 좀 흥청망청 쓰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긴축해야 되고 많은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올 겁니다. 이제는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작년 2월에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나 그리고 인터넷으로 근무하는 환경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똑같이 출근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업용 부동산에 어려움이 닥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큰 도시 중심으로 한 오피스 건물들의 공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직원들의 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장기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의 공시율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반면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생산이 중지됐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생산이 재가동되고 시설 설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창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시내 외곽 중심, 그러니까 각 주와 주를 잇는 그런 연방 도로의 중심으로 한 그 길가의 웨어하우스들이 지금 상당히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동산도 주택을 상당히 그 사려고 하셨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실질적으로 그 집을 그 사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염려하실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그 일상적인 그 사업의 그 원리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율과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건축 자재값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통화량이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몇 년 사이에 올랐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연방에서는 주택 채권을 이제 많이 사들여서 상당히 그 시장에 그 안정을 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축소해야 된다, 그런 그 테이퍼링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어제 그저께죠, 인터뷰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이 된다면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택 시장의 채권 매입을 상당히 그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그 금리 제로 수준으로 낮췄던 것들, 그리고 매달 2,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중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줄이게 되면 아마도 그 상당히 그 주택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중심이 될 건데요.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그 물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들을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약 한 매달 150억 달러씩의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히 그때는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아주 급반등하고 또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2009년에서 13년까지 테이퍼링에 그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례를 삼아서는 안 된다, 좀 다른 상황이 됐다라고 그 캐플런 그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서 좀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라는 그 노동부 발표에 나오자마자 이런 그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그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자율은 상승할 거다. 그리고 많은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이제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점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긴장들을 좀 늦추지 마시고 이제는 수습하는 국면으로 돌아서셔서 이렇게 슬기롭게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그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